삼성 이병철, 이건희 회장의 승부수 도쿄 선언이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삼성이 최대 위기를 맞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용 회장의 근황과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월 7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에서 기술개발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력을 키웁시다. QD-OLED, 퀀텀.닷 유기발광 다이오드, 전장용 디스플레이 등 미래 제품을 개발하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 미래 핵심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40년 전 고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강조한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인 반도체 사업은 세계 1등이 됐지만 최근 초유의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한국 반도체 위기론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선행 투자 전통을 이어가며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을 키우겠다는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후발주자인 삼성이 반도체 첨단 기술인 초고밀도 집적회로 VLSI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자 당시 세계는 무모한 도전 과대망상증 환자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창업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실패하면 삼성그룹 절반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면서도 삼성이 아니면 이 모험을 하기 어렵다 며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은 한국 경제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신화는 기업의 끈질긴 의지, 우호적인 국제환경,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매달린 삼성은 반도체 진출 선언을 한 그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 64K D램 개발에 성공했고 이후 잇따라 세계 최초 수식어를 달며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1980년대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한국의 시장 확대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도 반도체 육성 장기 계획, 삼성 기흥 캠퍼스 공장 부지 지원 등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병철 창업회장은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아들인 이건희 선대회장이 사업을 키우면서 삼성은 명실공히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 업체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도쿄 선언 40년이 지난 현재 이재용이 회장으로 있는 삼성은 역대 최악의 반도체 시장 혹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전례 없는 수요 감소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7% 급락한 2,7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30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켜온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재고 급증과 가격 하락으로 적자를 낼 정도로 크게 부진했던 탓입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 먹거리인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은 그나마 업황이 나아 상대적으로 선방했으나 세계 1위 기업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9일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 56.1%, 삼성전자 15.5%로 두 회사의 간 격차는 40.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마저 올해 상반기에는 TV, PC 등의 수요가 더 위축되면서 파운드리 사업 실적도 악화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삼성 반도체 부문 전체 실적이 15년 만에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두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미래를 준비할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 환경이 어렵더라도 투자를 줄이지 않고 정면 돌파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잇따라 투자 비용을 전년 대비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정반대 행보입니다. 이처럼 선제적인 투자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은 삼성 DNA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행 투자 기조에 따라 삼성전자는 R&D를 비롯한 미래 사업 투자를 지속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에 방문한 이 회장은 2월 7일 QD-OLED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을 둘러본 뒤 주요 경영진과 사업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주요 경영진과 정보기술, IT, 전장용 디스플레이 사업 현황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로드맵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로 꼽히는 QD-OLED 디스플레이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D-OLED 디스플레이는 이 회장이 2019년, 2025년까지 13조 원을 투자하겠다 고 공언한 분야입니다. 현재까지 약 3조 원을 집행했으며 향후 3년간 약 10조 원을 더 투입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선 이 회장이 최근 디스플레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회장이 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삼성 디스플레이 법인 방문 이후 2개월 만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한때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이 주도하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최근 중국의 추격 등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이 새로운 투자를 구상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잇따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조만간 공격적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의 취임 후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장 경영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후 107일간 찾은 지역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 삼성전기, 부산 등 6곳에 이릅니다. 산업계에선 이 회장의 현장 경영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선제적 투자 구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지방 사업장을 주요 현장 경영 장소로 선택하고 인근 협력회사나 중소기업을 둘러보는 행보 자체에 특별한 메시지가 깃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이 뉴 삼성의 기본 경영 방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사업장 방문 후 기회가 될 때마다 인근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SSAFI를 찾고 있습니다. 이 역시 상생 경영, 인재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SSAFI는 삼성전자가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삼성 안팎에선 이 회장이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도쿄선언 40주년을 앞두고 이 같은 현장 경영에 나선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회장이 당시 일본 도쿄에서 한국에 전화를 걸어 반도체 사업 진출 계획을 알려 새 먹거리를 확보한 것처럼 이 회장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병철 창업회장의 도쿄 선언과 이건희 선대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뒤를 이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삼성의 퀀텀 점프를 이끌어낼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계속되는 메모리 불황으로 올해 상반기 반도체 부문이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중단 없는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당분간 지역 사업장을 돌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플래그십 사업으로 꼽히는 네트워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일본 시장을 잇따라 개척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본격적인 미래 사업으로 부상하는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이 차세대 먹거리로 꼽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수주 계약을 잇따라 맺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장비 솔루션 관련 기술력이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5G 이후 다가올 6G 시대에서도 앞서 나가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2월 9일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 KDDI 위 5세대 5G 통신 단독모드 SA 코어 솔루션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어 솔루션은 스마트폰 인터넷 연결을 위한 단말 인증 등을 제공하는 5G 핵심 인프라입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교체 주기가 길어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2에서 3년간 KDDI 위 5G 상용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2020년 N5G 기지국을 공급했고 2021년 N 가상화 기지국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5G SA 코어 솔루션 공급사로 선정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KDDI 위 파트너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수주엔 이 회장이 구축한 KDDI 경영진과의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뚝심을 갖고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기술, IT 기업 리더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5G 통신 장비 수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본의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의 5G 이동통신 장비를 추가 공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회장의 네트워크 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5월 미국 DC 네트워크와의 1조 원 규모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도 찰리 에르겐 DC 회장과 오랜 시간 등산하며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의 눈높이는 현재 5G를 넘어 6G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2019년 삼성리서치 산하의 차세대 통신연구센터를 설립해 6G 선행 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해외 출장 시에도 글로벌 통신기업 CEO들을 만나 사업을 직접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다가올 6G 시대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이재용의 행보에 누리꾼들은 취임한 지 104일밖에 안 됐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이병철 회장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데 대단한 거임. 승리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초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꼭 승리하길. 이병철 회장은 진짜 식견이 넓었던 것 같다. 반도체를 잡을 생각을 해둔 게 신이 한 수였다. 부디 할아버지 아버지 절반이라도 하길. 대한민국이 달린 기업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업적에 똥칠만 하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